들기름은 그냥 고소한 기름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한 기름이고 항염,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기름이에요. 오메가3는 인지 기능을 굉장히 높여주거든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오메가3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인지 기능 저하가 훨씬 덜했다라는 연구들이 많아요. 들기름은 꼭 이렇게 드세요. 크게 먹게 되면 변비 개선에 정말 좋거든요. 저녁에 들기름 한 스푼을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들기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들기름은 그냥 고소한 기름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한 기름이고 항염,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기름이에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올리브 오일이랑 그럼 어떤 게 달라요? 라고도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올리브 오일은 사실 오메가3는 거의 없고 오메가9이라는 그런 항염, 항산화 물질이 많은 오일이고 이 들기름은 오메가3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자주 드셔주셔야 돼요. 저는 식사할 때 들기름을 꼭 포함해서 먹거든요. 그 이유가 오메가3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기름은 이제 치매 예방 그리고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오메가3 영양제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오메가3는 인지 기능을 굉장히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서도 오메가3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인지 기능 저하가 훨씬 덜했다라는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뇌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시고 뇌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 좋으니까 꼭 드셔보시고 혈액순환에도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염 효과가 강해요, 오메가3가. 그래서 혈관 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액순환은 당연히 따라서 좋아지는 거고 또 콜레스테롤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콜레스테롤은 뭐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HDL 콜레스테롤이랑 LDL 콜레스테롤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더 좋거든요. 근데 LDL 콜레스테롤이 조금 더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들기름이. 그래서 당연히 고혈압이나 혈압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부에도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들기름 많이 물어보시는데 들기름 안에 이제 비타민 E, 셀레늄, 로즈마린산 같이 피부에 정말 좋은 항산화가 되는 그런 산화 스트레스를 좀 낮춰줄 수 있는 물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부랑 면역이 고민이신 분들께도 들기름은 좀 강력하게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가요? 200%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제가 가장 효과 본 건 식사 중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유랑 번갈아 가면서 먹긴 하거든요. 어쩔 때는 다 된 밥에 들기름을 뿌려서 먹고 어쩔 때는 올리브유를 뿌려서 먹긴 해요.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도 하고 있어요. 올리브유를 밥에 뿌리고 반찬들에 들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9과 오메가3를 같이 섭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 반찬이랑 꼭 같이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지용성, 그러니까 뭐 고기 반찬 먹을 때나 어떤 뭐 고구마를 먹는다든지 된장국을 먹는다든지 할 때도 흡수율이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한 10배 이상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꼭 식사 중에 드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아침에 올리브유가 너무 거북해서 들기름이 더 맛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럴 땐 들기름을 드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오메가3가 많다 보니까 장을 되게 부드럽게 먹어주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들기름을 아침에 한 스푼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또 추천드리는 것 하나는 저녁에 먹는 건데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녁에 야식을 꼭 먹어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간단해요. 혈당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새벽에도 음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들기름을 저녁에 한 스푼을 드시고 자게 되면 혈당이 막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없어지거든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거 한 스푼으로 새벽에 먹는 야식도 조금 막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녁에 뭐 식사를 할 때 드셔도 되고 좋으니까 식사를 하실 때 꼭 들기름 딱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만 포함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생활이 좀 많이 바뀌실 겁니다.
들기름은 꼭 이렇게 드세요. 일단 식사랑 꼭 같이 드시는 건데 다 된 밥 위에 한 스푼을 뿌려 드셔보세요. 그러면 혈당이 오르는 것도 막아주고 들기름에 있는 좋은 오메가3를 포함한 좋은 항산화 물질들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돼요, 우리 몸이. 그래서 꼭 식사 중에 음식이랑 같이 드셔보시고, 그리고 들기름이 이제 공복에 먹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변비 개선에 정말 좋거든요. 이게 위장을 좀 정돈해주고 변비를, 기름이 장벽을 부드럽게 코팅을 해주면서 윤활제처럼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 조금 매끄럽게 아프지 않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먹으면 저녁에 제가 꼭 들기름 한 스푼을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새벽에 야식 폭식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깊은 숙면에 들어가기 정말 좋은 상태가 돼요. 왜냐면 자면서도 에너지를 우리 몸은 계속 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들기름으로 에너지를 쓰게 되면 내 몸이 아주 깊게 잘 수 있는 거예요. 혈당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야식에 대한 충동도 없어지고 깊은 숙면에 들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실제로 들기름을 먹은 지 좀 됐는데 먹고 나서부터 더 음식 생각이 난다거나 식사하고 나서 뭔가 디저트가 엄청 땡기거나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저는 군것질을 안 한 지는 좀 꽤 됐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내가 실제로 저희 영양 루틴 클럽 오픈 채팅방에도 계속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폭식 충동이 너무 심하고 그 군것질 먹고 싶은 욕구가 너무 심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게 들기름 을 꼭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저녁에. 그러면 진짜 거짓말처럼 진짜 식욕이 좀 잠잠해져요. 왜냐면 이게 고소하면서 맛있기도 하고요. 포만감이 당연히 차고 혈당이 일단 오르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들기름 하나만큼은 꼭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들기름은 산화가 정말 빨라요. 왜냐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그런 산화가 쉽게 되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냉장 보관을 좀 해주셔야 돼요.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을 해주시고 일단 들기름을 구매하실 때 투명병은 절대 피해주시고 직사광선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 어두운 병, 갈색, 초록색, 검정색 이런 병으로 꼭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보관은 보통 실온에 보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름이라고 생각해서 굳을까봐. 근데 무조건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절대 굳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신선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좋은 들기름을 어떻게 골라요? 생들기름은 뭐고 들기름은 뭐예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들기름이 좀 더 고소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열에 볶았기 때문에 좀 더 고소한 거고 생들기름은 말 그대로 고온이나 가열이 가해진 게 아니라 그냥 냉으로 압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소하다는 의미는 조금 더 맛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만큼 영양소 파괴는 조금 있어요. 그리고 생들기름은 들기름만큼 고소함은 좀 덜한데요. 맛은 조금 더 향긋해요. 좀 연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근데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들기름이 훨씬 고급스럽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들기름이랑 들기름 있을 때 너무 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뭐 1, 2천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투자하셔서 무조건 냉압착으로 영양소를 내가 한 번 먹을 때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생들기름으로 꼭 드셔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름 짜는 과정에서 다른 게 아니지만 볶은 들깨를 짰느냐 아니면 생 들깨를 짰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가능하면 당연히 가열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생들기름으로 드셔주셔야겠죠. 그래서 오메가3, 내 항염, 혈관, 피부 모든 걸 다 챙기시고 싶다 하시면 생들기름으로 꼭 드셔보세요. 저도 대형 병원에서 3년 가까이 일한 간호사이지만 병원은 그냥 일시적으로 나를 고쳐줄 수는 있지만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병원에서 일한 간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엔 너무 의존을 하지 마시고 내가 책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런 실제로 좋다더라 하는 그런 정보들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나쁠 건 없으니까.
내 몸에 한번 실험을 해보면 이게 너랑 진짜 잘 맞네? 라는 걸 하나쯤은 경험을 해보시게 될 건데요. 그러면서 내 몸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어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매니지먼트를 계속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몸이 고칠 수 있도록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느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고쳐지게 되니까 짧게 걸리는 거랑 똑같죠. 사실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찾고 공부하고 그리고 고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영양 루틴 클럽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고 여기에 모여 계신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계속 나누세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다. 저는 이게 좀 안 맞다 하면서 같이 해답을 좀 찾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결국에는 모두 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같이 영양 루틴 클럽에 같이 오셔서 해보시면 조금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이지만 여드름, 생리통, 허리 디스크, 수족냉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고민들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병원비도 공짜라서 사실 병원 엄청 많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녔어요. 많이 먹어보고. 근데 약을 먹을 때랑 지금 제가 이렇게 루틴, 건강한 습관, 건강한 영양 이런 걸 챙기고 나서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영양적인 부분부터 천천히 고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도 이런 건강 꿀팁들, 여러분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병원에서도 절대 안 알려주는 그런 꿀팁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구독해 두시고 이런 정보들을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